41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와 AB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모가 3AB가 되고 분자는 B-3A가 됩니다. 분자의 B-3A, 이거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니까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죠? 분자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분자는 그냥 로그 3의 25가 되고 분모는 3AB니까 AB에다가 3 곱하면 3 곱하기 로그의 27의 5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로그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로그의 A의 M제곱 그리고 B의 N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 것. 자, 여기 밑에 거듭제곱 돼 있는 건 분모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진수의 거듭제곱 돼 있는 건 분자로 갔었어요. 그래서 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M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자, 분모를 바꿔볼 거예요. 요거. 왜냐면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3 앞으로 나가면 3분의 1로 되니까 요 앞에 있는 3이랑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로그 3의 5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모는. 자, 근데 분자는 로그 3의 25인데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2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왜 줬냐면 밑에 보기에 가조건을 보면 로그 A, 로그 B, 로그 C 자, 이런 수들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A가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진수가 1이면 그때 로그 값은 0이잖아요. 근데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로그 A 그리고 로그 B, 로그 C 요 세 개 값은 전부 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일단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가족권에서 우리가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죠. 등비 중앙이 뭐였어요? 이 중간에 있는 얘의 제곱이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곱과 같다. 그게 등비 중앙이었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로그 b의 제곱이 로그 a 곱하기 로그 c랑 같다. 자,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에도 로그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에서 지금 얘들이 전부 다 상용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밑 변환 공식 이용하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b의 c는 로그 b분의 로그 c고요. 자, 얘가 64 곱하기 로그 c분의 로그 a다.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좌변에 로그 c의 제곱 이렇게 되고 우변은 64 곱하기 로그 a 곱하기 로그 b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랑 관계된 식들이 나오면 얘랑 얘를 이제 연립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나누는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눠 볼게요. 그럼 좌변은 이거에서 이걸 나누는 거니까 로그 c분의 로그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로그 c분의 로그 b의 전체 제곱. 자, 우변은요.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지금 로그 a는 약분 되겠죠. 그러면 64 로그 b가 분모에 있을 거고 분자에는 로그 c 하나만 남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로그 b분의 로그 c 있죠. 이거 역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역수를 양변에 곱하면 로그 c분의 로그 b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로그 c분의 로그 b의 전체 세제곱. 자, 얘가 64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세제곱해서 64분의 1 되는 실수는 4분의 1밖에 없죠. 로그 c분의 로그 b 이 값이 4분의 1이 된다. 자,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적어볼게요. 우리는 결국은 로그 a의 b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얘도 상용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a분의 로그 b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로그 c분의 로그 b 이런 형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우리 등비수열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요?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한 수를 r이라고 하면 자, 로그 a분의 로그 b 얘도 r이 되겠죠. 로그 b분의 로그 c도 당연히 똑같이 공비인 r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a분의 로그 b 얘는 공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로그 b분의 로그 c라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로그 c분의 로그 b가 4분의 1인 걸 아니까 자, 얘는 그거의 역수인 4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방정식 형태를 보니까 어떤 수를 거듭 제곱해서 지금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수든 0제곱을 하면 무조건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밑 자체가 1이면 밑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뜨리는 게 있어요. 이 세 번째, 요거 빠뜨리지 말고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해서도 1이 될 가능성이 있죠. 대신 그때는 여기 지수가 뭐가 돼요? 짝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케이스를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0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지수가 x-5잖아요. 자, 얘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x가 5일 때. 그럼 실제로 그때 여기 x에 5 넣으면 밑이 얼마예요? 25 빼기 25 더하기 5니까 밑은 5잖아요. 그죠? 그때는 5의 0제곱이 돼서 실제로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을 하나 찾아내요. x는 5 한 개 찾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밑이 1이 돼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넘겨서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얘가 0이다. 따라서 x가 1 또는 x가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밑을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수? 1에 1 넣으면 마이너스 4제곱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1이죠.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밑은 1로 맞췄고요. 지수에 4 넣으면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 얘도 실제로 1이 됩니다. 자, 그럼 x값 2개 더 찾았네요. 1도 되고요. 4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밑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고려하는 거죠. 즉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일 때.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될 때. 즉 x가 2일 때 또는 x가 3일 때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지수가 짝수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를 살펴보면 지금 밑은 마이너스 1로 만들었고 x가 2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때는 x 마이너스 5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이 안 되잖아요. 얘는 탈락이에요. 탈락. 그럼 x가 3일 때는요, 밑은 마이너스 1 맞춰놨고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건 1 맞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값은 실제로 1이 됩니다. 자, 그럼 x는 3까지도 포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총 실근이 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4개의 값들을 더해주면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두 방정식에 대해서 각각의 해 집합이 서로 같을 때 4의 a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을 1번 방정식이라고 해보고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2번 방정식이라고 해볼게요. 1번 방정식부터 해를 구해보죠. 자, 요거 지수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치환을 하면 되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자, 치환할 때는 항상 변수 범위를 설정해줘야 돼요. t는 0보다 크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6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 하면 t가 2 또는 t가 8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t가 뭐였어요? 2의 x제곱이었잖아요. 2의 x제곱이 2 되는 x는 1이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8이 되는 x는 3이죠. 그래서 x가 1 또는 x가 3이다.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로그 방정식인데 얘도 치환을 해야겠네요.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자. 로그 함수는 이렇게 치환하면 t가 그냥 실수 전체예요. 그죠? 그러면 t제곱은 at다. 이걸 풀라는 거니까 넘겨서 인수분해 해볼까요? t 곱하기 t-a 이꼴 0. 따라서 t가 0 또는 t가 a 이렇게 나오는데 t가 로그 2의 x였죠. 로그 2의 x가 0 되는 값, 진수가 1이 돼야 되니까 x가 1 이렇게 되고요. 자, 또는 로그 2의 x 이 값이 a가 돼야 되니까 x가 2의 a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해집합이 같아야 된대요. 여기 1, 1 똑같으니까 얘랑 같아야겠죠.
그럼 2의 a제곱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뭘 물었어요? 4의 a제곱 물었죠. 4의 a제곱 뭐예요? 2의 a제곱을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 3은 9가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y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두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때 PQ 선분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 P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P라는 점은요, y는 2의 x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래서 풀려면 방정식을 둬야 되는데 2의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 자, 우리가 사실 교육과정상에서는 이렇게 지수식이랑 그리고 1차 함수랑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변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근데 얘가 교점이 간단하긴 하거든요. 지금 x가 2면 좌우변 둘 다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p라는 점의 좌표는 그냥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쉽게 구할 수 있긴 하지만 2,4라고 하고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했고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게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Q 쭉 Y축이랑 평행하게 내리고요. P에서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PQ 길이가 루트 2래요. 여기. 그럼 1대1 대 루트 2 보이죠? 요 선분의 길이가 1이고 여기도 선분의 길이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Q점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P점 좌표에서 자, X좌표 1 빼고요. Y좌표는 한 칸 올라가야 돼요.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P점 좌표, Q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뭐만 하면 돼요? 이 Q라는 점의 좌표가 1,5니까, 자, 얘가 1,5를 지나는 거죠. 자, 그럼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Y에다 5 넣어주고요. X에다 1 넣어주면 2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4에서부터 10까지 해서 이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지금 껍데기 함수를 잘 봐야 돼요. 지금 f 합성 gx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요. 자, 그럼 진짜 주인은 일단 바깥에 있는 이 f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x 함수를 지금 보니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gx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이 gx라는 값이 최소일 때 최대겠죠. 요때가 최대가 되고 gx 값이 최소일 때, 자, 최대일 때, 자, 그때는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x의 최소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gx의 최대값을 베타라고 하면 결국 이 최대값은 f의 알파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f의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g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겠죠. 근데 지금 gx는 유리함수네요. 그래서 gx를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x-3분의 자,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플러스 자, 여기 개수 b가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끝날 건데 자, 여기 세모에 들어가는 수 어떻게 찾는다 했어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다 넣어라 했죠.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3이니까 분자에 대입하면 7이 되겠죠. 그럼 요 세모에 들어갈 숫자는 7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수화 때. 자, 그럼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자, 대칭축이 아니고 요 점근선이 있죠. x는 3, 그 다음에 y는 2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이니까 위에가 1사분면과 3사분면 쪽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범위가 4에서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4는 이쯤에 있겠네요. 4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4, 얼마예요? 4 넣으면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지금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 최소값이잖아요. 요 gx의 최소값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값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말고 베타 최대값은 9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끝났네요. 우리 최대값 m부터 한번 구해보면 얘는 f 알파를 구하는 건데 알파가 얼마라고요? 알파가 3이라고요. 그럼 f3을 계산해야 되죠. 얼마예요? 8분의 1이 되죠. 그 다음 최소값 얘는 f 베타가 되는데 자, 베타가 얼마라고요?
9라고요. F9. 9를 넣어주면 2의 9제곱분의 1이죠. 이거 2분의 1의 9제곱이라고 적을게요. 굳이 얘도 8분의 1이라 적지 말고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적어보죠. 자, 우리 뭐 구해야 돼요? m분의 m, 얘를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1의 9제곱 분의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의 6제곱 분의 1이죠. 즉 2분의 1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따라서 2의 6제곱이랑 똑같겠죠. 2의 6제곱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랑 이제 연관시켜서 풀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fx 여기 지금 보면 지수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지금 밑이 2분의 1이니까 우리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요 로그 2의 진수가 k 곱하기 2분의 1의 fx제곱을 2의 마이너스 fx제곱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좌변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로그 2의 16이니까 4죠. 자, 근데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얘가 4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좌변에 있는 진수 쪼개볼게요. 로그 2의 k 하고 로그 2의 마이너스 fx니까 요거 그냥 앞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그냥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fx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fx 그래프 관련시켜서 풀 거니까 f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fx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 로그 2의 k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랑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 풀 거니까 y는 fx 그래프 밑에 주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는 y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4. 자, 요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요거 로그 들어있다 해서 로그 함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여기 k가 변수가 아니고 뭐예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k 마이너스 4는 k 값이 하나 정해지면 어떤 값으로 딱 나오는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그래서 요 값이 일단은 상수라는 거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럼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을 그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fx가 지금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로그 2의 k-4예요. 자, 그럼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그때는 x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 개수를 찾으라는 건데 자,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요? 0 한 개밖에 안 들어가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x값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들어갈 때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처음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자, 여기 정확하게 x축일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자, 왜? 그렇게 되면 곡선이 더 위쪽에 fx가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세보세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자, 얘보다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한 요 사이쯤에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자, 곡선이 더 같거나 위쪽에 있는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때 x의 범위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 정수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2랑 2는 바깥쪽에 벗어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또 안 되는 지점. 자, 다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안 되는 지점은 또 언제부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지난다고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저 직선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부터는 다시 안 되기 시작하죠. 보세요. 같거나 위쪽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때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 그렇죠. 5개가 들어가 버리죠.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5개.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5개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요 사이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로그 2의 k-4. 자, 이 값이요. 뭐보다는 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0보다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4 더해볼게요. 1보다 크고 뭐가? 로그 2의 k가.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1을요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의 2죠. 4는요 로그 2의 16이 되죠. 따라서 진수끼리 그대로 부동 방향이 유지되니까 2보다 크고 k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가 되고 b 값이 16이 되는 겁니다. 자,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정답은 3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여기 로그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는 반드시 진수 조건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진수 조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진수가 지금 두 개네요. 그죠? 여기에 x 플러스 1도 있고 1 마이너스 2x도 있고요. 자, 이미 a는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부호는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진수 조건 생각해 보면 x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되고 1 마이너스 2x도 양수여야 돼요.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자, 좌변에 있는 로그 하나로 합쳐볼게요. 로그 3에 x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2x. 자, 얘가 로그 3의 x랑 같다. 로그 3의 a네요. a랑 같다. 자, 그럼 진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더하기 1. 자, 이 값이 a랑 똑같다. 양수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해야 되는데, 자, 범위는 어디서? 여기서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지금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고1 문제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이 좌변에 있는 x에 대한 2차식을 fx라고 두면 2차 함수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그리고 2분의 1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x축이라고 해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를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fx 2로 묶은 다음에 우리 표준형으로 고칠 수가 있죠. 2배에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하고 더하기 a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요거 딱 한중간이죠.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한중간에 대칭축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죠? 또는 x축이랑 이렇게 접해도 상관없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근의 분리 문제, 판별식, 그리고 함수값, 축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근데 축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4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판별식과 함수값에 대한 이런 식들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1번 조건, 함수값을 2번 조건이라고 하면, 자, 1번 조건 판별식은요 지금처럼 접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붕 떠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판별식이란 건 여기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1.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9가 되는데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8a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함수값 같은 경우는 이 경계값에서 함수값이에요. 두 개 그림 다 마이너스 1에서도 양수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접하는 것도 어쨌든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f-1 얘도 양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f2분의 1도 양수가 돼야 된다. 자, 근데 두 개 값이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금 여기 대칭축이 여기 한 중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뭐예요? 이 두 개 다 a가 나오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정답 a는 1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a의 x제곱, 지금 a가 1보다 커서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입니다.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 자,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자, 일단 a 값은 아직 못 구하지만 a점의 좌표, b점 좌표는 0,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로그 a의 x예요. 역함수네요. 그죠? 로그 a의 x. 자, 요 그래프랑 아까 그 똑같은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랑 만나는 점 이번에는 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했어요. c점 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여기는 1,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점 d가요. 여기 있네요. 점 d. 얘가 점 a와 여기 있죠. 그리고 직선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은 선분을 3대 1로 내분한. 그러니까 여기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자, 요 점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점을 하나 지정해 줄까요? 자, 여기를 우리가 E라고 해보고 여기 점의 이름을 F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뭐랑 뭐가 3대 1이냐면 AD 대 DF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랑 얘가 역함수라는 거 파악했죠? 역함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가 3대 1이라고 준 건 반대로 여기도 1대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3대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E점 좌표가 0,20이고요. 그 다음에 F점 좌표가 20,0이잖아요. 자,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1대 3대 1이 된다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럼 다 닮음인 직각삼각형들이죠. 요 밑에. 그럼 요 밑변 길이 b도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1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길이가 20이잖아요. 그죠? 그럼 20에 1대 3대 1 중에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예요? 5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A점의 X좌표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4, 며칠 지나요? 얘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4를 대입하면 4,16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점 좌표 구했으면요. 여기 대입하면은 우리 스몰 a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자, Y에다가 16 넣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4 넣으면 A의 4제곱이 16이에요. 따라서 A 값이 2라는 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2의 X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사각형의 넓이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랑 넓이를 곱하라고 했는데, 자, 이 사각형 지금 사다리꼴이죠. 왜냐면 얘랑 평행하니까. 자, 그럼 이제 D점 좌표는 A점 좌표를 구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16,4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AD 선분의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Y좌표 차이가 12잖아요. 그럼 X좌표 차이도 12가 되겠죠.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AD 선분의 길이는 12 루트 2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2 루트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BC 선분의 길이도 쉬워요. 지금 여기 1이잖아요.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높이는 지금 BC랑 그리고 AD 이 선분이 서로 평행한 거 보이죠? 얘랑 얘가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 평행한 직선 하나 중에 점 하나를 잡으세요. 0,1이죠. 0,1에서 그냥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0,1 자,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자, 우리가 높이를 h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수선의 말을 내리면 자, 요 h는 자, 공식 루트에 2분의 0,1을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죠.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루트 2분의 1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사각형 ABCD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 공식 2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윗변 루트 2 더하기 12 루트 2니까 13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19 이렇게 해주면 자, 얘는 약분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3이랑 19를 곱하면 247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에다가 2분의 247을 곱해야 되는데 A는 또 2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47이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는요, 여기 진수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32 더하기 로그 2의 x죠. 즉 로그 2의 x 플러스 5가 돼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럼 오른쪽 여기 그래프에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로그 2의 x였고요. 그리고 gx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그런데 지금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x는 a라는 직선, 그리고 x는 b라는 직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 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점의 y좌표 표현할 수 있겠죠. d점의 y좌표는 지금 이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b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 d점의 y좌표는 로그 2의 b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B점의 좌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B점의 Y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걔는 X는 A를 대입해야 돼요. 마찬가지 이 GX에다가. 자, 그러면 B점의 Y좌표는 로그 2의 A 플러스 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 조건을 보면요. 사각형 ACDB의 넓이가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 얘기하는 건데, 자, 얘가 그리고 마름모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AB 선분이랑 그리고 CD 선분이 평행하니까 요거 평행사변형이에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밑변으로 보면 자, 높이는 여기 B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BH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선의 발 한번 내려봅시다. B에서 CD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BH 선분 길이는요. B-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가 B-A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 길이를 CD로 본다면 자, CD는 여기 Y좌표가 5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죠?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자, CD 길이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식은 넓이가 15가 된다 했으니까 높이인 B-A의 값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라는 건 뭐예요? 내변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변 길이가 지금 5인 걸 알았으니까 자, 여기 BD 선분의 길이도 역시 5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삼각형을 볼 거냐면 여기 BDH라는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해볼 겁니다. 자, 빗변의 길이가 5라고요. 자, 그리고 방금 B-A가 3이라고 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H 길이, 자, 요 높이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DH 길이만 표현하면 되겠죠. DH 길이도 A랑 B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D의 Y좌표 뭐가 돼요? 로그 2의 B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H의 Y좌표는 로그 2의 A 플러스 5죠. 위에서 밑에 빼보세요. 그러면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인데 자, 걔를 진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로그 2의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 값이 얼마다?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는요 고치면 로그 2의 16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진수끼리 같은 거죠. A분의 B가 16이니까 따라서 B는 16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씩 연립만 하면 되겠네요. B-A가 3이고 B가 16A다. 자, B는 16A를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5A가 3이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B는 16A니까 5분의 1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랑 B랑 더해주면 5분의 17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